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6번째 바로크 건축의 거장들 베르니니와 보로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6번째 주제, 건축의 웅장함을 보여준 베르니니 대 건축의 우아함을 보여준 보로미니. 1. 미술과 건축, 조각까지 뛰어났던 베르니니.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1600년대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이자 화가였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는 교황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성당의 일을 맡아서 했지만 그게 그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그의 실력이 부족했다면 그때 당시 교황청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598년 12월 7일 나폴리의 피렌체에서 태어난 베르니니는 가난한 조각가인 아버지 피에르토 베르니니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고 덕분에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특히 1606년에 아버지가 교황청에 고용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로마로 이주를 하게 됐고 아버지의 조수로 일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233대 교황 바오로 5세의 조카이자 추기경인 스키피오네 보르게세를 만나서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게 되었죠. 이후 스키피오네 추기경의 추천으로 바오로 5세와 면담을 하고 교황 직속의 미술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에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성당의 일을 맡아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특히 그는 최대 후원자인 보르게세 추기경의 의뢰품들을 제작하면서 명성이 높아졌는데 이 당시에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들을 쏟아냈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 4개를 손꼽자면 우선 아이아네스 앙키세우스 아스카니우스, 또 페르세포네의 납치, 또 아폴로와 다프네, 그리고 다비드상 등이 그것입니다. 1621년 바오로 5세가 사망하고 새롭게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15세와 우르바노 8세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르바노 8세 시절에는 교황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조각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의 도시계획까지 전담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이때 그가 작업한 것이 나보나 광장의 분수, 산타젤로 다리, 성 베드로 성당 등이었습니다. 물론 성 베드로 성당의 경우에는 15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베르니니가 큐폴라의 기둥을 장식하고 발다키노를 세우는 등 마지막 손질 작업을 마무리 지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베르니니는 우르바노 8세가 사망한 후 새롭게 교황이 된 인노첸시오 10세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인노첸시오 10세는 베르니니를 후원하던 바르바리니 가문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당연히 베르니니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르니니가 주도했던 성 베드로 성당의 종탑 건설 도중에 성당 파사드에 큰 균열이 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됐죠. 경쟁자였던 보르미니 등은 그를 맹비난했고 결국 베르니니는 이름에 먹칠을 한 채로 엄청난 벌금까지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노첸시오 10세는 베르니니를 교황 직속 예술가의 자리에서 내보내지 않았고 베르니니는 자신의 예술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예배당을 설계했으며 성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명작을 조각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후임 교황인 알렉산데르 7세는 베르니니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르니니에게 도심 재개발 사업을 맡겼고
작업을 맡겼고, 이때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의 광장을 열쇠 모양으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르니니의 명성을 더욱 높아지게 되었죠. 두 번째,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가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베르니니의 라이벌로 불렸던 보로미니는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석공의 조수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그의 일을 물려받아서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죠. 1599년 9월 25일 스위스 비소네에서 태어난 보로미니의 아버지는 석공이었습니다. 석공인 조반니 도메니코 카스텔리의 아들이었던 그는 자연스럽게 석공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석공일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밀라노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비소네를 한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1619년 아예 보로미니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먼 친척인 카를로 마데르노의 아래에서 일하면서 성 베드로 대성전의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1629년 마데르노가 사망하면서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밑에서 마데르노가 작업하던 바르베리니 궁의 확장과 건물 정면에 대한 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로미니가 형식적으로는 베르니니의 조수였지만 사실 조각적인 재능은 더 뛰어났지만 건축적 지식이 부족했던 베르니니가 마데르노에게서 건축을 배운 보로미니의 보조를 받았던 것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적인 재능은 더 뛰어났지만 건축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베르니니가 이 마데르노에게서 건축을 배웠던 보로미니의 보조를 받았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보로미니가 처음 단독으로 의뢰를 받아 완성한 것이 바로 1634년에서 1637년까지 산 카를로 알레 콰트로 폰타네 성당의 내부 공간과 인접한 이 건물들을 재건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당은 로마 바로크의 상징적인 걸작으로 손꼽히는데, 보로미니는 선적인 고전주의와 단순한 원 형태를 피해서 물결치는 타원 형태를 택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벽돌들이 안과 밖으로 드나들게 만들어서 석재가 아니라 유연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운동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1640년에서 1650년 사이에 보로미니는 산티보 알라 사피엔차 성당과 그 안마당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돔과 나선형의 첨탑은 특이한 형태를 가졌는데, 여기서 동시대의 다른 건축가들과 구별되는 보로미니 특유의 건축적 모티브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는 중앙 집중형 평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목면과 볼록면이 교대하는 처마 돌림띠가 둘러싸고, 돔은 일직선으로 늘어선 별들과 푸티 조각상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3.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로미니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베르니니보다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르니니가 구상한 것을 보로미니가 구현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었지만, 베르니니의 명성과 보수가 보로미니에 비해서 훨씬 높았으며, 보로미니의 스승이자 친척이었던 마데르노가 사망한 뒤에 성 베드로 성당 수석 건축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 역시 베르니니였기 때문에 보로미니의 입장에서는 베르니니가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르니니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인 성격이었지만, 보로미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사사건건 로마의 건축물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베르니니가 성 베드로 성당 정면에 종탑을 설치하는 도중에 성당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비판한 건 역시 보로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교황에게 종탑을 놔두면 정면부까지 붕괴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종탑은 모두 철거가 되었고요. 철거 비용도 베르니니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베르니니보다 1년 늦게 태어난 보로미니가 1667년 8월 3일 67세의 나이로 먼저 죽음을 맞았는데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내향적 성격의 예술가들이 자주 그러하듯 그도 신경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산 조반니 데이 플로렌티나 성당의 팔코니에리 경당을 완성한 이후에 로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반면 1680년 11월 28일 베르니니는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에 그는 공개적인 장례식조차 갖지 못하고 가족묘에 안장이 되었으며, 그의 묘지에는 생전의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1898년까지도 그의 묘소 위에 딱히 특별한 기념품이나 비석을 세워주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나마 1898년 베르니니의 기일에 작게나마 대리석 명판을 깎아서 묘지 위에 얹혀 주었다고 합니다. 17세기 로마의 바로크 미술 양식을 대표하던 두 사람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던과 무관하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쓸쓸하게 역사에서 퇴장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